안녕하세요. 문제편에서 공개해드린 단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협박 문자, 헬멧의 방향, 순찰 일지, 사탕 포장지, 그리고 검은 절연 테이프가 감긴 낡은 오토바이까지 모두 5가지였죠. 용의자는 넷이었고 각자에게는 저마다 설명하기 어려운 흔적이 하나씩 남아 있었어요. 누군가는 색이 다른 펜을, 누군가는 낯익은 사탕 포장지를, 누군가는 반복된 오타를, 그리고 누군가는 낡은 오토바이 한 대를 남겼습니다. 얼핏 보면 넷 다 똑같이 의심스러워 보이죠. 하지만 그 흔적들을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보면 결국 진짜와 가짜는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말과 표정을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지만 오래 반복해온 습관만큼은 순간적으로 지어내기 어렵거든요. 지금부터 이 5가지가 왜 결국 한 사람을 가리키는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경비원부터 살펴볼게요. 20년 가까이 이 아파트를 지켜온 사람이었고 그동안 순찰 일지를 기록할 때 단 한 번도 파란 펜을 걸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저녁 기록만 검은 펜으로 적혀 있었죠. 경비실 서랍을 다시 확인해보니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그날 오후 늘 쓰던 파란 펜의 잉크가 다 떨어졌던 거예요. 경비원은 그날을 떠올리며 조금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냥 펜이 없었을 뿐인데 라고 말했어요. 습관이 깨진 게 아니라 그저 그날따라 펜이 없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순찰 기록을 다시 맞춰봐도 정해진 구역을 벗어난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학원 셔틀 기사입니다. 아이들이 사탕 아저씨라 부를 만큼 몇 년째 한결같이 같은 사탕을 나눠주던 사람이었죠. 남매의 가방에서 나온 사탕 포장지 때문에 한동안 의심을 받았지만 그건 사건 당일이 아니라 그 전날 등원길에 받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진술에 따르면 아이들은 그 사탕을 그날 먹지 않고 가방 속에 며칠씩 넣어두고 다니는 버릇이 있었다고 해요. 학원 차량 운행 기록에도 사건이 벌어진 시간대에는 다른 학생들을 태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차량 내부 CCTV에도 그 시간 내내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어요. 사탕은 오래된 습관의 흔적일 뿐 사건 당일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던 거예요. 다음으로 알아볼 사람은 아이들 집 아래층에 살던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평소 조용한 성격에 주민들과도 인사 정도만 나누는 사이였죠. 그런데 그의 휴대폰에는 안 돼요라는 글자의 되를 늘 되라고 쓰는 오래된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 이를 써야 할 곳에 이만 쓴 거죠. 협박 문자에서도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걸 보고 형사들은 한동안 이 사람을 유력하게 의심했어요. 하지만 다시 살펴보니 이 실수는 이 사람만의 특징이 아니었습니다. 되와 되를 헷갈려서 틀리는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게다가 협박 문자가 발신된 그 시각, 이 사람은 회사 동료들과 함께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알리바이는 명확했고 더 이상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겹쳐 보였던 우연이었을 뿐 진짜 단서는 아니었던 거예요. 경비원, 학원 셔틀 기사, 이웃 주민. 세 사람의 단서가 하나씩 지워지고 나니 남는 건 결국 오토바이 하나였습니다. 사건 당일 CCTV, 한 달 전 축제 사진, 지난 봄 야유회 사진까지 이 오토바이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모습으로 계속 등장하고 있었어요. 사람의 말과 행동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은 그렇지 않아요. 같은 자리에 같은 모습으로 반복해서 나타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반복된 동선을 의미하니까요. 경비원도 셔틀 기사도 이웃 주민도 각자 상황을 설명할 수 있었지만 오토바이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같은 자리에 같은 모습으로 계속 있었을 뿐입니다. 이 오토바이가 누구 것인지만 확인하면 답은 자연스럽게 나올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보셨던 그 오토바이의 주인을 다시 확인해보니 이 단지로 5년 넘게 드나든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축제 사진에도 야유회 사진에도 이 사람이 직접 참석한 게 아니라 그저 배송을 마치고 근처에 오토바이를 세워둔 것뿐이었어요. 매일 이 단지를 드나드는 사람이었으니 오토바이가 배경에 찍히는 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겁니다. 문제는 그 자연스러움이 너무 여러 번 반복됐다는 거였어요. 축제, 야유회, 그리고 사건 당일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오토바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한두 번이라면 우연일 수 있어도 3번 모두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이 사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사람은 택배기사였습니다. 이 단지를 5년 넘게 담당해온 주민 대부분이 얼굴을 알고 아이들도 먼저 인사할 정도였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사건 당일 그의 배송 기록은 정확히 그 시간대에 멈춰 있었습니다. 30분이라는 시간, 처음엔 그저 짧은 휴식처럼 보였죠. 그런데 앞서 공개된 그 CCTV를 조금 더 길게 이어서 다시 돌려보니 아이들을 태운 오토바이가 화면 끝에서 단지 밖으로 빠져나가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잡혀 있었어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사라진 시각과 오토바이가 화면 밖으로 사라진 시각 사이에는 겨우 이 3분 차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은 그의 배송 기록이 멈춘 30분과도 정확히 겹쳤습니다. 잠시 쉬고 있었다는 그의 진술은 이 3개의 시간 앞에서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했어요.
형사들은 이 30분을 다시 재구성해 봅니다. 5시 40분 아이들이 놀이터에 남겨졌고 오토바이는 그 직후 놀이터 앞에 멈춰섰습니다. 아이들은 아무 의심 없이 뒤에 올라탔고 오토바이는 곧장 단지 뒷길을 통해 빠져나갔어요. 그 뒤로 이어지는 길은 평소 배송 구역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근처 공터까지 오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어있던 30분은 거의 오차없이 들어맞았어요. 평소라면 절대 지나갈 일이 없는 길목에 그날만 유독 그의 오토바이가 찍혀 있었던 겁니다. 흥미로운 건 정작 이 사람의 습관만큼은 사건 당일에도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경비원의 진술 그대로 그날도 헬멧은 늘 걸어두던 왼쪽 거치대에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침착하게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끝내 그를 드러낸 것도 그가 평소처럼 반복했던 바로 그 습관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동선, 같은 오토바이. 매일 반복해온 그 일상이 결국 그를 이 단지 곳곳에 사진 속에 남겨둔 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아이들은 낯선 사람도 아닌 그 오토바이에 아무런 의심 없이 올라탔을까요? 그는 5년 넘게 이 집에 물건을 배달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매주 얼굴을 보는 익숙한 어른이었던 거예요. 놀이터 근처에서 자주 마주쳤고 가끔은 짧은 안부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역시 그가 물건을 놓고 갈 때마다 아이들 안부를 먼저 물어보던 사람이라고 기억했어요. 그러니 엄마가 부탁해서 데리러 왔다는 말 한마디면 충분했던 겁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을 따라간 게 아니라 원래 알던 사람을 따라간 것뿐이었으니까요. 경계심이라는 건 결국 낯설에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그 낯설미 없었던 거예요. 그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오랫동안 쌓여온 빚 때문이었습니다. 매일 웃으며 인사를 나누던 이 사람에게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걸 아는 주민은 아무도 없었어요. 겉으로는 늘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그 뒤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의 빚이 조금씩 불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동료들은 조사 결과를 전해 듣고 하나같이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라는 말이 한동안 이 단지를 맴돌았습니다. 평범한 일상 뒤에 감춰져 있던 사정이 결국 이 사건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경찰은 30분의 동선을 근거로 근처 공터의 낡은 창고를 확인합니다. 그곳에서 남매는 다친 곳 없이 무사히 발견됐습니다. 겁에 질려 있었지만 두 아이 모두 큰 탈 없이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택배기사는 창고 인근에서 검거됐고 그렇게 사건은 열흘 만에 마무리됩니다. 아이들은 며칠간의 병원 진료를 거친 뒤 큰 문제 없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놀이터는 다시 예전처럼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채워졌고 그네도 여느 때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다만 이 단지 주민들에게는 오랫동안 낯익었던 얼굴 하나가 사실은 낯선 사람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이후로도 한동안 아이들이 집 밖에 나가는 걸 조심스러워했다고 해요. 그리고 형사들에게는 이번 사건이 유독 오래 기억에 남을 사건이 됐습니다. 사람의 말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비원의 펜도 셔틀기사의 사탕도 이웃 주민의 오타도 모두 그럴듯한 설명이 있었죠. 하지만 오래된 습관이 남긴 흔적은 끝내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자리에 반복해서 나타난 오토바이, 그리고 왼쪽 사이드미러를 잘 보지 않는 그의 습관 때문에 몇 달이 지나도록 갈지 않고 테이프로만 감아온 흔적. 이번 사건을 해결한 것은 특별한 증거가 아니라 모두가 지나쳤던 낡은 오토바이 한 대였습니다. 사건 분석실 다음 사건에서 다시 뵙겠습니다.